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티모어 선발 카일 브래디쉬는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박한다. 직구 구속이 평균 95마일 이상 형성되며 높은 존을 공략해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슬라이더는 좌타자와 우타자 모두에게 위력적인 무기로 작용하며 결정구 상황에서 삼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긴 이닝 소화 능력으로 불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 타선의 출루로 연결되는 응집력이 돋보인다. 불펜은 후반부 집중력이 강하고 리드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비는 내야의 병살 처리와 외야, 송구 안정감이 좋아 불필요한 실점을 줄이는 구조다. 피츠버그 선발 마이클 버로우스는 직구와 커브를 주로 던지지만 제구가 완벽하지 않아 장타 허용 위험이 따른다. 특히 변화구가 존을 벗어날 때는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고 직구가 높게 형성되면 장타로 연결된다. 타선은 상위 타선이 빠른 출루를 시도하지만 득점권 집중력에서 기복이 크다. 하위 타선은 생산성이 낮아 기회가 끊기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장타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불펜은 주자 누적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잦아 승부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수비 또한 내야 송구 불안이 있어 장타 허용 후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래디쉬의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가 피츠버그 타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다. 볼티모어는 선발이 안정적으로 긴 이닝을 책임지면 불펜이 뒷받침해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피츠버그는 버로우스의 제구 불안이 노출될 경우 볼티모어 중심 타선이 빠르게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볼티모어는 선발 불펜 타선의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는 반면 피츠버그는 불펜과 수비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가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브래디쉬와 불펜의 안정감이 승부를 확정지을 것이다. 결국 투수 집중력과 불펜 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볼티모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선발 조이 칸틸로는 좌완 유망주로 평균 구속은 평범하지만 타점이 높아 타자 시야를 흔드는 장점이 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각도가 예리해 좌타자 상대로 강점을 보이며 탈삼진 능력이 꾸준하다. 다만 구위가 흔들릴 때는 볼넷이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출루를 내주는 불안 요소가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 생산력이 꾸준하고 상하위 타순 연결도 매끄럽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응집력이 강해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한다. 불펜은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포진해 있어 경기 후반 뒷심이 탄탄하다. 수비 또한 내야의 빠른 판단과 외야, 송구력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캔자스시티 선발 노아 카메론은 평균 구속이 높지 않은 좌완 투수다. 제구 안정감은 있지만 위력적인 구위가 부족해 장타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 특히 우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이 몰리며 장타를 맞는 경우가 잦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출루 능력은 괜찮지만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기복이 심하다. 하위 타순이 침묵하면 공격 루트가 단절되며 득점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불펜은 경기 후반 흔들림이 잦아 리드를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수비는 외야 수비 범위는 넓지만 내야 송구 불안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칸틸로의 탈삼진 능력과 캔자스시티 타선의 약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클리블랜드는 중심 타선이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카메론은 장타 억제가 안 되는 순간 경기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 안정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클리블랜드는 수비 안정감까지 더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전력 밸런스 전체에서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클리블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선발 에던 마주르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조합이 기본축이다. 패스트볼 구속은 리그 평균 수준이지만 슬라이더 각도가 예리해 헛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제구 난조가 가끔 드러나며 볼 카운트를 불리하게 끌고 가는 패턴인데 초반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장타와 출루를 동시에 만들어내며 하위 타선도 간헐적으로 득점에 기여해 전체적인 응집력이 있다. 불펜은 최근 안정적인 소화가 가능해 선발이 5이닝 이상만 끌고 가면 경기 운영이 매끄럽다. 수비는 내야 범위 커버가 단단하고 외야 송구력도 좋아 장타 억제력이 충분하다. 워싱턴 선발 미첼 파커는 좌완으로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지만 피홈런 문제가 자주 드러난다. 특히 패스트볼 구속이 압도적이지 않아 중심 타선 상대로는 장타 허용률이 높다. 체인지업과 커브를 섞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려 하지만 제구가 흔들리면 쉽게 실점으로 이어진다. 타선은 상위 타선에서 출루를 만들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불펜은 경기 후반에서 기복이 크고 수비도 외야 커버 범위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실점 리스크가 따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마주리의 슬라이더가 워싱턴 타선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파커는 장타 허용 성향이 강해 마이애미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마이애미는 불펜과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경기 후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워싱턴은 불펜과 수비의 불안이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놓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 마이애미가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초반에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승부는 마이애미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마이애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레인저 수아레즈는 낮은 존을 적극 공략하는 좌완 투수로 싱커와 체인지업을 앞세워 땅볼 유도에 강점을 보인다. 포심의 구속이 특출나진 않지만 제구와 변화 구질의 조합으로 상대 타선을 묶어내는 데 능하다. 특히 주자 상황에서 병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돋보이며 이닝 소화력도 안정적이다. 타선은 상하위 타선 모두 출루 루트가 다양해 장타와 단타가 조화를 이루며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불펜은 후반 운영에서 집중력이 뛰어나며 리드를 잡으면 끝까지 지켜내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 수비 또한 내야 범위 커버와 외야 송구 안정감이 뒷받침되어 마운드 운영과 호흡이 맞아떨어진다. 뉴욕 매치. 선발 션 머나에는 좌완 파워 피처 유형이지만 구위 기복이 뚜렷하다. 포심과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지만 제구 난조가 겹치면 피홈런 위험이 커지는 약점이 있다. 경기 후반 피로 누적 시 제구 흔들림이 잦아 불펜 투입이 빨라질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하위 타선의 침묵이 이어지면 득점 응집력이 떨어진다. 불펜은 경기 막판 기복이 크고 중요한 순간에서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비 또한 내야 송구 불안과 외야 수비 범위 한계가 겹쳐 불안 요소가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두 좌완 선발의 안정감 차이가 관건이다. 수아레즈는 안정적인 싱커와 체인지업 조합으로 매치 타선을 압박하며 병살 유도로 위기를 차단할 수 있다. 반면 머나에는 구위는 있지만 제구가 흔들리며 피홈런 위험이 커 필라델피아 타선의 집중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부터 필라델피아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불펜과 수비 안정감까지 이어진다면 경기 흐름을 굳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가 중심 타선의 장타로 단기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우세하다. 결국 마운드 안정감과 불펜 뒷받침 차이로 인해 경기의 무게추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게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필라델피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즈. 윌 워렌은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박하는 유형이다. 특히 슬라이더의 각도가 예리해 헛스윙을 유도하는 힘이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든다. 체인지업도 간헐적으로 구사해 좌타자 공략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상대 타선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투구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키즈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이며 출루 이후 장타로 이어가는 응집력이 강하다. 하위 라인업도 출루 의식이 좋아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고 기회를 확장한다. 불펜은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킬 수 있는 집중력이 강점이다. 수비 또한 내야의 병살 처리와 외야의 기동력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디트로이트. 케이시 마이즈는 직구와 슬라이더, 스프리터를 주무기로 한다. 하지만 직구 구속이 예전만 못해 타자들을 압도하는 힘이 떨어졌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는 위력적이지만 제구 불안이 동반돼 장타 허용 위험이 따른다. 위기 상황에서는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멘탈이 흔들리며 짧은 이닝 소화로 이어진다. 디트로이트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단발적인 장타를 노릴 수 있지만 하위 타선의 침묵이 잦아 응집력이 부족하다. 득점권에서 집중력 부족이 반복되며 흐름이 끊기고 경기 내내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불펜은 접전 상황에서 기복이 커 경기 후반 안정감이 떨어진다. 수비 또한 내야 송구 불안이 잦아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안정감과 타선의 응집력이 결정적인 요소다. 워렌은 예리한 슬라이더와 직구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박할 수 있으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이즈는 직구 구위가 떨어지고 제구 불안이 겹쳐 위기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양키즈는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불펜 안정감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힘이 있다. 디트로이트는 득점권 집중력이 부족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반격이 어렵다. 결국 선발 타선 불펜 모두에서 앞서는 양키즈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뉴욕 양키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 선발 옷의 베리우스는 직구와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파워 피처다. 직구 구속은 평균 95마일 전후로 형성되며 슬라이더는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결정구 역할을 한다. 특히 낮은 존 제구가 살아날 경우 땅볼 유도를 통해 장타를 억제할 수 있다. 경기 초반부터 타자들을 압박하며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고 불펜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상하위 타선의 연결 플레이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불펜은 주자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리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수비 또한 내야의 병살 처리 능력이 안정적이어서 투수 운영을 돕는다. 휴스턴.
선발 루이스 가르시아는 독특한 투구폼과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다. 하지만 직구가 높은 존에 몰릴 때는 장타 허용률이 높아지는 약점이 있다. 체인지업과 커터가 제구되지 않으면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며 장타 연결로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강력하지만 하위 타선은 출루와 연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특정 타자에게 의존하는 패턴이 드러난다. 불펜은 최근 들어 실점 억제가 불안정해 승부처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수비 역시 외야 범위 커버는 좋지만 내야 송구 실책이 리스크로 남아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베리오스의 직구 슬라이더 조합이 휴스턴 타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가 관건이다. 토론토는 선발이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면 불펜이 그대로 뒷받침하며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휴스턴은 가르시아의 제구 흔들림이 노출될 경우 토론토 중심 타선이 빠르게 점수를 쌓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토론토는 선발 불펜 타선 3박자가 균형을 이루지만 휴스턴은 불펜 불안과 하위 타선 리스크가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이 초반 득점을 놓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토론토의 불펜 집중력이 승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결국 선발 안정감과 불펜 차이가 승리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토론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선발 스펜서 스트라이더는 리그 최상위권 탈삼진 능력을 갖춘 파워피처다. 평균 97, 99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은 구위가 뛰어나고 슬라이더 각도도 예리하다. 하지만 직구 의존도가 높아 피홈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장타 허용이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여전히 무겁지만 기복 있는 득점력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하위 타선이 침묵할 경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불펜은 강속구 투수들이 많지만 경기 후반 제구 난조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수비는 내야 범위는 넓지만 송구 실수가 나오면 흐름이 흔들리는 장면이 있다. 시카고 컵스. 선발 케이드 호트는 점지만 차분한 피칭을 구사하며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이 강점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낮은 존 제구로 땅볼을 유도하며 실점을 최소화한다. 타선은 상위 타순이 높은 출루율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고 중심 타선이 장타로 마무리한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이 돋보이며 장타와 단타를 섞어 득점 루트를 다채롭게 운영한다. 하위 타선도 작은 플레이로 출루를 더해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불펜은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배치돼 있다. 수비는 외야의 기동력과 내야의 병살 처리 능력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돕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트라이더의 탈삼진 능력과 동시에 피홈런 위험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컵스는 호튼이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며 타선의 응집력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애틀랜타는 강한 구위를 앞세워 초반 우위를 노릴 수 있지만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시카고 컵스는 상하위 타선 모두 연결고리가 살아있어 꾸준히 득점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과 수비의 안정감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는다. 결국 전체 전력 밸런스와 후반 뒷심에서 시카고 컵스가 웃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애틀랜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 선발 요앤드라이스 고메즈는 패스트볼 구위는 있지만 제구 난조가 치명적이다. 직구 구속은 준수하나 변화구 제구가 흔들리면 볼 카운트를 불리하게 몰고 간다. 그 과정에서 피홈런이 자주 나오며 경기 흐름을 한순간에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타선은 상위 타선에서 출루는 꾸준하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효율성이 낮다. 불펜은 후반 이닝에서 기복이 심하며 수비도 내야 범위 커버에서 불안이 자주 드러난다. 템파베이. 선발 아드리안 후저는 땅볼 유도력이 강해 위기 상황에서도 병살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직구와 싱커 조합으로 맞춰 잡는 유형이며 제구 안정성이 좋아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와 연결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하위 타선에서도 출루가 이어지며 응집력이 높다. 불펜은 다양한 투수 운영으로 후반 경기 운영에서 안정적이며 수비도 내외야 모두 탄탄하다. 그래서 초반에 리드를 잡으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고메즈의 제구 불안과 피홈런 성향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후저는 안정적인 싱커와 땅볼 유도력으로 흐름을 통제하며 장타 억제에 강점을 가진다. 시카고 화이트는 득점권에서 집중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템파베이는 타선 응집력과 불펜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수진 완성도와 전력 밸런스에서 템파베이가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메즈가 제구 난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템파베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시카고 화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 선발 잭 라이터는 빠른 구속에 포심을 앞세워 타자들을 압박하는 타입이다. 포심 구속이 위력적일 뿐 아니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초반 공격적인 투구로 경기 흐름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상하위 타선의 출루 균형이 맞물려 언제든 득점을 폭발시킬 수 있다.
불펜은 최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경기 후반 리드를 지켜낼 힘이 있다. 수비 또한 내야 수비 범위와 외야 송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젊은 에너지가 묻어나는 모습이다. 미러키 선발 체드 패트릭은 안정적인 제구와 빠른 템포 투구로 타자들을 상대하지만 구위에서 특출난 면은 부족하다. 포심과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며 게임을 풀어가지만 한번 타이밍을 잡히면 장타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펜은 경기 후반 불안 요소가 자주 나타나며 강타선을 상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간헐적으로 힘을 내지만 하위 타선의 침묵이 길어지면 득점 루트가 쉽게 막힌다. 수비는 외야의 기동력은 좋지만 내야 송구 불안이 반복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가 드러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구위와 불펜 뒷받침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터는 포심과 슬라이더 조합으로 미러키 타선을 압박하며 초반부터 공격적인 승부를 걸 수 있다. 반면 패트릭은 구위가 평범해 텍사스 중심 타선의 장타력을 이겨내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텍사스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크고 불펜의 안정적인 뒷받침까지 이어진다면 승기를 굳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키가 중심 타선의 반짝 장타를 앞세운다면 변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장기전에서는 텍사스가 유리하다. 결국 신예 라이터의 패기와 불펜 안정감이 결합되며 경기 흐름은 텍사스 쪽으로 기울게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텍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A 에인절스. 핸드릭스는 낮은 제구와 땅볼 유도를 강점으로 삼지만 구속 저하와 패턴의 단조로움이 약점이다. 그래서 강한 타선을 상대로는 힘싸움에서 밀리며 장타 허용이 잦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긴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순간적으로 터질 수 있으나 하위 라인업의 침묵이 길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면 공격 흐름이 끊기고 전체 경기 리듬이 무너진다. 불펜은 경기 후반 접전 상황에서 제구 불안이 드러나며 리드를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 수비도 내야 송구 불안과 외야 범위 한계가 드러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있다. 미네소타. 매튜스는 강한 구위와 다양한 구질을 앞세워 타자들을 제압한다. 직구의 위력이 돋보이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으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 경기 초반부터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며 긴 이닝 소화로 불펜 부담을 덜어준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폭발적인 장타력을 갖추고 있어 짧은 이닝 안에 점수를 쌓을 수 있다. 하위 타선도 출루 능력을 갖춰 공격 루트가 끊기지 않고 응집력 있는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불펜은 리드를 잡았을 때 집중력이 높아 안정적으로 승부를 굳힌다. 수비 또한 내야와 외야 모두 기동력이 좋아 실점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뒷받침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위와 안정감의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다. 핸드릭스는 단조로운 구종과 구속 저하로 인해 장타 허용 위험이 크고 위기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반면 매튜스는 강한 구위와 다양한 구질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박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중심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의 안정감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에인절스는 타선과 불펜 모두에서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어 반격이 힘들다. 결국 모든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LA 에인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타선의 기복이 두드러진다. 상위 라인업이 출루를 만들어도 하위 타선에서 연결이 끊기며 효율적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초반에 기회를 잡아도 마무리 부족으로 상대 투수를 압박하지 못한다.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때는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경기 전체 리듬이 무너진다. 불펜 역시 접전 상황에서 제구 불안이 드러나며 승부처에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내야 송구 불안과 외야 범위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며 장타 허용 리스크를 키운다. 결국 샌디에고는 타선 불펜 수비 모두에서 뒷심 부족을 보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시내티. 신시내티는 중심 타선의 화력이 팀의 핵심이다. 연속 장타와 빠른 연결 플레이로 단시간에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특히 중심 타선의 타격 집중력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 투수를 흔들 수 있는 무기다. 하위 타선도 출루 루트가 다양해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고 득점권 기회를 확장한다. 불펜은 리드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중력이 강점이다. 후반부 경기 운영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부를 확실히 굳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수비는 내야의 병살 처리와 외야의 기동력 모두 안정적이라 실점을 줄여주는 구조다. 그래서 신시내티는 공격과 수비, 불펜 모두에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심 타선의 화력과 불펜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샌디에고는 타선의 기복과 불펜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힘들다. 그리고 내야 수비 불안까지 겹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열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신시내티는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수 있고 하위 타선의 출루 능력이 공격 루트를 이어간다. 불펜이 뒷받침되며 경기 후반까지 리드를 지켜낼 수 있어 운영의 완성도가 높다. 결국 모든 국면에서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시내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샌디에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애틀 선발 조지 커비는 평균 95마일 전후의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한 정밀 제구형 투수다. 직구는 존 구석을 집요하게 찌르며 슬라이더는 좌타자와 우타자 모두에게 헛스윙을 유도한다. 볼넷 허용률이 매우 낮아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고 긴 이닝 소화 능력으로 불펜 부담을 줄인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장타를 만들어내고 하위 타선도 출루와 스몰볼 전술로 기회를 이어가는 응집력이 있다. 불펜은 이닝 후반 집중력이 강하고 리드 상황에서는 실점을 억제하는 힘이 뚜렷하다. 수비 또한 내야의 병살 처리 능력과 외야, 기동력이 안정적이어서 투수진 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매튜 리베라 로테는 직구와 체인지업 조합을 구사하지만 제구가 흔들릴 때 장타 허용률이 높다. 특히 높은 존 직구가 몰리면 타구질이 강해지면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간헐적으로 장타를 만들어내지만 하위 타선의 출루 생산력이 떨어져 공격 흐름이 단절된다. 불펜은 주자 누적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잦아 승부처에서 리스크가 크다. 수비는 외야, 송구와 내야, 범위 커버가 불안정해 장타 허용 후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커비의 정밀 제구와 긴 이닝 소화 능력이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얼마나 묶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시애틀은 선발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면 불펜이 그대로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리베라 로테의 제구 불안이 드러날 경우 시애틀 중심 타선에 장타를 허용하면서 초반부터 밀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시애틀은 선발 불펜 수비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힌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불펜 불안과 수비 리스크가 약점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커비와 불펜의 집중력이 경기 결과를 확정지을 것이다. 결국 선발 안정감과 불펜 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흐름이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시애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비레이는 평균 구속은 다소 떨어졌지만 변화구 각도가 여전히 날카롭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 타이밍을 빼앗는 유형이며 좌타자 상대로 확실히 강점을 보인다. 다만 제구 난조가 나오면 볼넷을 허용하면서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 생산력이 꾸준하고 하위 타선도 출루로 기회를 만들며 응집력이 살아있다. 특히 홈에서는 클러치 상황에서 타격 집중력이 돋보이며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한 방이 가능하다. 불펜은 이닝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후반 뒷심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수비는 내야에서 병살 처리 능력이 안정적이고 외야 송구력도 탄탄하다. 애리조나 선발 잭 갈레는 리그 정상급 제구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완 에이스다. 포심과 커브의 조합이 뛰어나며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장타 허용이 잦아져 위기 순간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노출된다. 타선은 상위 타선의 출루율은 높지만 중심 타선이 기복을 보이며 득점 루트가 흔들린다. 하위 타선은 출루가 제한적이어서 상위 타선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불펜은 경기 후반 제구 난조가 반복돼 리드를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수비는 외야 범위가 넓지만 내야 송구 실수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레이의 변화구 제구와 관련해 안정된 피칭이 맞붙는 양상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중심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애리조나는 갈렌이 버텨주더라도 불펜 리스크가 노출되면 경기 후반 어려워진다. 그래서 초반은 팽팽할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과 타선 응집력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샌프란시스코는 경기 운영의 안정감과 수비 지원까지 더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웃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슬레틱스. 선발 제프리 스프링스는 변화구 구사 능력이 준수하지만 직구 구위가 리그 평균 수준이라 압도적인 힘은 부족하다. 특히 경기 초반 구속이 잘 나오지 않으면 상대 타선에 쉽게 공략당하는 경우가 많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간헐적으로 장타가 터지지만 하위 타선의 출루율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 불펜은 이닝 불안과 제구 흔들림이 반복되며 후반 경기 운영에서 약점이 드러난다. 수비 역시 내야 송구 불안과 외야 기동력 부족으로 실책성 장면이 잦다. 보스턴. 선발 더스틴 메이는 강력한 싱커와 직구를 앞세워 타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싱커는 땅볼 유도력이 뛰어나 위기 상황에서 병살 처리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타선은 상위와 중심 타선 모두 출루와 장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결 플레이에서 집중력이 돋보인다. 불펜은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안정적인 이닝 소화를 해내며 리드를 잡았을 때 지켜낼 힘이 충분하다. 수비 또한 내야 범위 커버와 외야 송구가 안정적이어서 불필요한 실점을 최소화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프링스의 평균적인 구위와 불펜 불안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메인은 강력한 싱커와 직구를 앞세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애슬레틱스는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한두 차례 기회를 놓치면 반격이 어려워진다. 보스턴은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의 뒷받침으로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수력과 뒷심 싸움에서 보스턴이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스가 장타 억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보스턴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애슬레틱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A 다저스. 선발 에미시아는 포심 구속이 빠르고 위력적인 라이즈 액션으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곁들여 타이밍을 빼앗으며 경기 초반부터 상대 타선을 제압할 수 있다. 다만 제구 난조가 때때로 드러나지만 홈에서의 피칭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꾸준히 터지고 있으며 하위 타선도 출루와 연결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불펜은 이닝 소화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후반 운영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간다. 수비 또한 내야 수비 집중력과 외야의 기동력, 송구 안정감이 더해져 전력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콜로라도. 선발 헤르만 마르케스는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를 주로 활용하며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직구 구위가 예전만 못하고 변화구가 밋밋하게 들어갈 경우 장타 허용 위험이 크다. 원정 경기에서는 피홈런이 잦고 구위 유지가 어려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타선은 일부 중심 타선에서 힘을 내지만 원정에서는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펜은 경기 후반 제구 흔들림과 집중력 부족으로 리드를 지켜내기 어렵다. 수비 또한 외야 범위 한계와 송구 불안이 반복되며 실책성 장면이 종종 발생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구위와 불펜 안정감에서 큰 차이가 드러난다. 시아는 포심과 슬라이더 조합으로 콜로라도 타선을 제압하며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마르케스는 구위 하락과 원정 약세가 겹쳐 다저스 중심 타선을 버텨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다저스가 초반부터 장타와 연결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크고 불펜의 안정감까지 더해진다면 승기를 굳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가 반짝 장타를 앞세운다면 단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다저스의 전력 우위가 확실하다. 결국 투수력, 불펜, 타선 모든 요소에서 앞서는 다저스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LA 다저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